오늘 아침에 임종석 전 실장이 SNS에 공천 배제 결정에 대해서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습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들이 빵빵하게 바람 넣어놓고 막 해석을 무지하게 했는데 졸지에 다 오보를 낸 상황이 됐는데요. 너무 앞서갔네. 일단 조선일보부터 보여드릴게요. 아까 일면에서 기사 발견하신 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민주당 떠나는 민주당 사람 그래가지고 김영주 나와 있고요. 오늘 탈당. 그리고 임종석 전 실장. 임종석도 있네. 홍영표 탈당 초읽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일면에 이렇게 보도해 있는데요. 조선일보가 신났잖아요. 신났네. 신난 게 보이는 거예요. 3면으로 가서 딱 보면은 YS 때 좌우파 모은 것처럼 국민의힘의 이념 스펙트럼이 넓어졌다. 와. 그동안에 들어온 인사들을 쫙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쫙 이렇게 펼쳐놨잖아요. 근데 그걸 얘기를 하면서 YS 때 얘기까지 끌고 들어온 거예요. 저때 저 이념 스펙트럼이 넓어졌을 때 과거의 그 운동권 경력, 함은경 씨랄지 김경률 씨랄지 이런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이 아닌가 보죠. 이미 이제 그 과거에 이제 운동하고 그랬던 사람들을 항상 위험하다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원래 전향하면 하나도 안 위험해요. 전향이라는 거 꼭 국민의힘에 입당해야지 전향. 원래 전향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저기서 YS 공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보수 정당에서 공천 얘기하면은 모범 사례로 꼽는 게 저 하나예요. 사실 저 얘기를 항상 합니다. 공천 시즌 때마다. 그때 YS가 총재하고 뭐 이럴 때 공천을 제야에 있던 운동권들까지 다 모아가지고 다 전문가들에게 공천을 해가지고 그때 잘 됐다. 왜냐하면 그 전에 선거가 위기였는데 그 이후에 이제 지방선거 때 이렇게 공천을 해가지고 잘 됐다 이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 제목을 저렇게 달아갖고 썼는데 근데 그때랑 지금 공천이랑 비교했을 때 사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말이 안 됩니다. 그때는 뭐 운동권 출신인데 운동권들이 그렇게 맨날 얘기하는 김문수, 이재호 얘기 있잖아요. 운동권 출신이에요? 그때 그렇죠. 28년 전 그때 영입한 사람이 좀 이렇게 멀어져야 되겠다. 네, 뭐 그러려고 되고. 근데 김문수, 이재호 얘기할 때 그 공천 잘했다는 공천인데 그 당시에 김문수, 이재호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무슨 뭐 김경률 비대위원, 뭐 함문경 씨 이런 사람들 지금 정도의 무게감이 아니에요. 그때는. 그때 당시에 바로 90년대 초반만 해도 당시에 민중당의 핵심들이라고 했던 제야 핵심들이라고 했던 그 정도의 무게감이 있던 사람들을 그렇게 영입을 했기 때문에 바로 90년대 중후반 넘어가면서 영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파격이다라고 얘기했던 거지. 그리고 또 그 모래시계 검사 뭐 이런 얘기도 있는 뭐 그런 분도 뭐 나타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그리고 주체가 다르잖아. YS는 박정희에게 의원직 제명까지 당한 사람이에요. 그렇기도 하고요. 그런 본인 것이지. 스스로가 민주화 운동 투사였어. 그런 것이지. 그래서 저걸 가지고 제목을 저렇게 다른 건 창피한 일인데 근데 자기들도 기사 쓰면서 좀 창피했는지 기사를 보다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자기들이 기사 제목 이렇게 달았잖아요. 기사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당시 인재 영입과 비교해보면 이번 국민의힘 영입은 임팩트가 과거 같지 않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그럼 제목을 왜 그렇게 달았어요? 그러면 바람은 자기네가 다 잡아놓고 그러니까 민주당 놀려주려고 그러는 거지. 넘기면 민주당 약오르지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요 기사를 저렇게 써놓고 자기들도 사실은 우리는 좀 오바했어라고 인정할 만한 대목을 기사에 넣어놓은 기사 제목을 이렇게 달아놓고 그러니까 정치부 기사들이 진짜 소설들이 많으니까 조선일보를 요거를 바로 넘기면 바로 옆에 뭐가 있냐 토요일 밤을 틈타서 비명계를 학살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이게 조선일보군요. 토요일 새벽 틈타 비명계 날리고 지도부 단수 공천을 했다. 근데 뭘 토요일 새벽을 틈탑니까? 맨날 했는데 저거는 이 신문 기조대로 하면 맨날 했던 일을 토요일까지 했는데 뭘 토요일 새벽을 틈탑니까? 근데 아니 국민의힘은 지도부 다 그냥 공천 받지 않았어요? 아니 그리고 정부 공천 받았던데? 아니 임종석이 꼭 토요일 새벽에 날아간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표정들도 다 단수 공천 받은 사람들은 웃고 있고 못 받은 사람들은 시점도 그렇고 그냥 뭐 기획기사 쓰려고 월요일 날에 뭐 토요일 일요일 날에 할 일이 없으니까 뭐 소설 써야죠 뭐. 어쨌든 남의 갈등, 남의 집에 싸움 난 건 아주 재밌잖아요. 싸움 구경이. 그래가지고 그걸 열심히 조선일보 싸움 구경하면서 조선일보는 일종의 이제 플레이어라고 봐야죠. 포장도 하고 뭐 막 다 여러 가지 면에서 했는데 동아일보를 한번 보시면 확 비교가 될 거예요. 동아일보 사면 한번 보시면 국민의힘 기관지 조선일보에서 그리고 동아일보를 보겠습니다. 동아일보는 김영주 오늘 여 입당, 중도 외연 확장. 야는 부의장 출신의 도리가 아니다.
여기는 이제 굉장히 드라이하게 여야 입장이 이렇게 여야 입장이 나온 것 같잖아요. 나오죠. 예, 나왔네. 동아일보 사설을 보면은 좀 달라질 거예요. 사설은 저희가 뭐 스크랩을 하지 않았는데 좀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동아일보 사설 제목이 야 사선 국회 부의장 여 입당 요청한 쪽이나 수락한 쪽이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민심이 동아일보가 잘 읽네 생각보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한동훈 위원장이 진영 논리에 매몰돼 있는 여의도 정치를 바꾸기 위해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 이러면서 입당 제안을 했고 응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그렇죠. 근데 그 자신이 법무부 장관일 때 국회에서 총선 출마 여부를 묻는 안민석 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김영주 의원이 부적절하다며 제지한 일을 좋게 본 모양이다. 김영주를 영입했을 때 호감을 가진 이유가 그거 아니냐. 그것 때문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금융노조 출신인 김영주 부의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재임할 때 최저임금 등에 관해 노동계 입장만 내세우며 청와대가 당황할 정도로 강경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러면 중도 확장이라는 게 이게 되는 거냐? 그러면 영입을 시키고 난 다음에 중도는 아무 때나 이제 끼워 맞추면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반대했던 사람이 국민의힘을 들어가면 중도 확장이 되는 것이고 민주당에 미온적이거나 반대했던 사람이 들어가면은 불온 세력이 들어간 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걸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동아일보도 사실은 그걸 우려해. 왜냐하면 김영주 부의장이 여당에 들어가 어떤 정치를 펼칠지 예상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잘못 가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탈당한 다른 의원들처럼 민주당 밖에서 세력을 모아 민주당의 변화를 견인하는 것이 순서다. 그렇지. 그것이 어렵다면 막연히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에 동조한다고 할 게 아니라 노동개혁에 대한 자신의 정치적 소신부터 분명히 밝히고 강령과 정책을 달리해온 정당에 입당하는 게 맞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칙과 기준이죠. 정치라는 게 원칙과 기준인데 그렇죠. 뭐 이익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당연히 비판해야죠. 그렇죠. 그런 지점들을 사실 동아일보뿐만이 아니고 뭐 한겨레, 경향 이런 데서 기사를 잘 보면은 코멘트나 이런 것들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대목들을 지적을 하고 있고 중앙일보도 사실 사설 제목이 국민의힘 와이프 아이만 빼고 다 바꾸자 하더니입니다. 사설 제목이. 왜냐하면 국민의힘 공천이 지금 뭐 오늘 왜냐하면 소개는 안 드렸지만 공천 중간 점검 같은 기사를 많이 썼어요. 맞아요. 신문들이 어느 정도 됐잖아요 공천이. 그래갖고 각 지역구마다 대진표들을 쭉 썼는데 둘 다 보니까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보니까 지금 뭐 주류들이 다 공천이 됐다. 뭐 주류들 잔치다. 그렇죠. 그런 기사들 많이 기조고. 썼는데 그 비판하는 사설을 중앙일보가 쓰면서 이걸 뭘로 시작했냐면 김영주 국회부의장 국민의힘 입당선언 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민주당 공천이 불투명하고 문제가 많다는 거 인정한다. 하지만 불과 2주 전까지 민주당 다선 중진 의원 몫으로 국회 부의장석에 앉아있던 인물이 하루아침에 무소속도 아닌 여당으로 바꿔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려는 건 누가 봐도 기이하다. 정치 금도를 벗어난 김 의원도 문제지만 그를 파란색에서 빨간색 점퍼로 갈아입혀 출마시키려는 국민의힘 지도부 또한 명분도 설득력도 없다. 정치를 희화화할 뿐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이상민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이상민 의원도 국회의장 되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고 계속 지금 그거 말고는 달리 해석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걸 조선일보는 YS 공천에 빗대고 있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 문제는 아까 이제 뭐 오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물론 이제 그거 이제 이 비유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는 뭐 오보라기보다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사실 애초에 그 공천을 못 받는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사실은 통합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수용을 했어야죠. 오늘 아침에 수용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때가 늦었다. 어제까지 이낙연 대표 만나고 이렇게 나오면 그것 때문에 지금 다 이렇게 보도를 한 거거든요. 나오면 신문들이 다 이낙연 대표를 만났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기사를 쓰죠. 다만 신문들에서 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탈당한다고는 안 썼습니다. 제가 볼 때 오보는 JTBC가 오보를 냈어요. JTBC는 어제 뭐라고 기사를 냈냐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탈당한다라고 기사를 냈습니다. JTBC가. 요거는 단독 이렇게 해서 냈는데 요거는 오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문에 난 것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이에요. 대부분은. 그리고 이 내용들을 보면 제가 재밌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탈당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동시에 그런데 탈당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다. 그래서 그리고 한 친문계 인사는 한국일보 보도의 경우에는 세입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주인이 집을 떠나는 경우가 있느냐면 왜냐하면 친문계 인사 얘기니까 자기들이 이제 이 집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탈당 가능성을 낮게 봤다 이렇게 하는 얘기도 있고 이렇게들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행보 때문에 이렇게 혼란스럽게 된 원인이 여기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전 늦었다 이거는 사실 행보가 더 먼저 이런 것들을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정리를 해줬어야 된다. 전 다소 좀 아쉬운 결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인 평가하고 달리 신문에서는 어떻게 봤느냐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오늘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지. 탈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이거 안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기사를 썼지. 이거 보통은 탈당해. 근데 네. 그 보면은 근데 동아일보 익명 요거 하나만 네. 지적을 할게요. 그 친문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친문이라고 하면은 문재인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재인을 가리키는데 이낙연도 친문이고 누구죠? 뭐 홍영표도 친문이고 설원도 친문이고 임종석도 친문이고 다 친문입니까? 그럼 이재명은 친문입니까? 뭡니까? 저는 이거를 언론이 스스로 규정을 할 때 이런 거를 규정을 할 때는 문재인한테 물어보고 규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문재인이 지금 이낙연이나 이재명 편 딱 이렇게 언론이 그 가르마를 타는 것처럼 이낙연과 이재명 편 딱 한 편만 드세요라고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누구 편도 지금 못 드는 상황에서 만난 사람은 이재명밖에 없어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